안녕하십니까. 23학년도 한영고 1학년 1학기 중간국어 내신 경향이 어떠하고, 그리고 이 경향을 어떻게 대비해야 제대로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를 설명드리게 된 국풀국어학원 예비고1 담당 김병규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내신 대비 관련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가 좀 손으로, 요 손 막대가 좀 귀엽네요. 이 손으로 짚어드리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까지 3개년 동안의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모아봤더니 전체적으로 배점은 50점이었습니다. 즉 중간고사가 50점, 기말고사가 50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요. 문항수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객관식도 쭉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24문항, 27문항, 24문항 이런 식으로 객관식의 구성과 배점, 그리고 서답형의 구성과 배점도 좀 약간 다른 면이 있지만 어느 정도 유사하게 공통점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있는 22학년도에서 수행평가만 조금 점수가 올랐다라는 점, 이런 점이 좀 특징적이겠습니다. 즉 지금까지 3개년의 현상을 살펴보니 한영고등학교는 각 연도별 시험의 구성이 꽤 유사한 학교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표를 보시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일반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전체적으로 각 과목들이 국어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목들도 좀 시험 형태가 유사하더라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아마 학교에서 좀 약속된 행위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다른 고등학교들의 경우에는 시험 문제의 출제, 그리고 뭐 서답형이나 수행평가의 배점, 이런 것들이 그 학년을 맡는 선생님 개개인의 특성에 좀 좌지우지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영고는 아마 이것들을 좀 어느 정도 약속을 해서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좀 학생들의 공부 능률, 학생들의 어떤 학업에 대한 도움, 이런 것들이 좀 잘 되더라라는 한영고만의 답을 찾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답으로서 만들어진 시험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경향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자, 보시죠. 매년 시험의 구성이 좀 비슷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시험 자체는 사실 뻔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풀려보면 학생들이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할 수 있지만 20년도 풀어보고 21년 풀어보고 22년 풀어보고 이렇게 풀면 풀수록 시험에 대한 좀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그렇게 자신감이 붙지만 막상 또 시험장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점수와 등급을 따기는 쉽지가 않은 학교입니다. 시험 자체의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서 반복 숙달해서 풀어보면 쉬운 것 같지만 새로운 문제를 만나보면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수능 국어 실력이 좋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도 좀 잘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꾸준하게 수능 공부를 하면서 내신 대비를 해야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 보시면 한영고 국어 시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쭉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영고에서 전통적으로 좀 강조를 하고 있거나 시험 속에 좀 반영되었던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영고는 어휘를 중시한다라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체로 입학과 함께 어휘에 관련된 자료를 받게 됩니다. 뭐 책을 받는 경우도 있고 시험지 같은 프린트물을 받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 자료가 그냥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1학년 1년 동안 계속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기말고사까지 쭉 출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출제가 되는 시험들을 살펴봤더니 학교에서 준 자료, 그 자료 속에 있는 어휘가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어휘들이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던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되는 어휘들이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휘 문제가 구성이 되더라고요. 즉 한영고 시험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3분의 1에 해당되는 어휘 교재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공부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등학생이 되어서 하기에는 조금 늦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어휘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는 학교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서 또 본격적인 어휘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한용고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자료에서 나오는 어휘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예비 고1 때부터 제가 학생들에게 자료를 좀 나눠줄 겁니다. 자료를 나눠주고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미리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고1이 되어서 새로운 자료를 받았을 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메워주는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부분 보시면 문법을 중시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일단 교과서 위주로 진도를 나가긴 해요. 보통 문법은 아예 교과서가 아닌 프린트나 부교재를 통해서 나가는 경우들도 많은데 한영고는 일단은 교과서를 통해서 진도를 나갑니다. 하지만 교과서의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는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들을 프린트를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프린트 속에는 뭐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이런 우리 국어의 표준어 규정과 관련된 것들이 보통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수업 시간에 뭐 아주 자세하게 다루어 주진 않아요. 수업 시간에는 그 안에 있는 규정들 중에서 몇 가지 정도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 설명해주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학원에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나면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공부하지 않았던,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부분들이 보통 보기화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런 내용들을 학생들이 수능적인 사고로 풀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이 예비 고1 기간 동안 수능적인 사고를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그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자료들은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하면서 시험 대비를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부교재 활용입니다. 자, 이 부교재는 담당 선생님에 따라서 좀 활용 여부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계신데요. 이걸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 난이도가 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교재 자체가 보통 일반적인 고1 수준이 아니라 고3 평가원 모의고사 혹은 고3 수능 기출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부교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 자체를 좀 어려워합니다. 지문의 수준이 많이 높은 거죠. 지문의 수준도 높고 안에 담겨있는 문제들도 3학년용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수준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평상시에 예비 고1 시기부터 수능적 학습을 제대로 해둔 친구들이 이런 부분들을 막힘없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과 5번은 여러분들이 내신적으로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4번 부분 보시죠. 교과서 내용에 반복 숙달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과서의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는 학생이어야만 내신에서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특히 학교 필기 부분이죠.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냥 흘리듯이 해준 말들, 그 속에서도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한영고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작고 지역적인 부분이어서 그냥 한번 슥 읽고만 넘어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정답의 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영고는 안 그래도 인원이 많은데 인원이 많다 보니 그 안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성실한 학생들도 사실 굉장히 많겠죠, 그죠? 그런 학생들 사이에서 변별력을 좀 시험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은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좀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기에는 약간 째째한 문제가 나왔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좀 사소한 내용이어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선택지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이 쉽게 눈치채지 못할 함정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한영고 시험이 끝나면 학생들에게서 항상 연락이 올 때 처음에는 좀 밝은 목소리로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 시험 잘 본 것 같다. 자기 감으로는 일단 뭐 틀린 게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이제 시점표가 나오게 되면 이 문제의 답이 왜 이거지? 내가 실수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답이 이거지? 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나오곤 해요. 그러다 보니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한두 문제씩을 틀려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들은 사실 함정이 좀 교묘하게 파져 있어서 주술 관계나 조건과 결과 관계가 좀 약간 교묘하게 배치가 됩니다.
이 교묘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학생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공부를 할 때 단순하게 그냥 여기는 이런 내용이야, 여기는 이런 내용이야 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이러하니까 이런 내용이야, 이러하니까 이런 내용이야. 앞에 달리는 조건이라든지 원인에 대한 값들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만 한영고 시험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영고 국어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험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단계별로 저희가 시험 대비 전략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국풀국어는 중간고사를 어떻게 대비하나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중간고사 대비의 대원칙은 이것입니다. 수능과 내신이 조화를 이루는 강의이다. 그리고 예비 고1이 끝나고 실제 고1 생활이 시작될 때는 학교 선생님의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강의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예비 고1 시절에는 수능 내신을 조화를 이루어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것들을 잘 배워두고요. 그 다음 실제 학교 생활이 시작이 돼서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기 시작하면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신 것들, 그리고 우리 반 선생님뿐만이 아닌 다른 반 선생님이 알려주신 것들, 이런 것까지를 종합적으로 공부를 해야만 한영고 내신에서 경쟁력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단계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죠. 1단계는 11월 12일부터 1월 1일까지 8주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단계는 1월 7일부터 3월 초까지 10주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단계는 본격적인 중간고사 대비 기간으로서 3월 중순 정도부터 해서 보통 7주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6에서 8주까지도 가는데요. 한영고는 보통 시험이 좀 늦게 치러지는 학교예요. 그래서 한영고의 경우에는 7주나 8주 정도로 내신 대비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세 가지 단계들 1단계, 2단계, 3단계가 각각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보시죠. 11월 12일부터 1월 1일까지 8주 과정이고요. 이 과정은 아직 학교가 배정되기 전 과정입니다. 즉 내가 한영고에 다니게 될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지 못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포커스 맞춰가지고 특정한 내용을 배운다기보다는 수능이나 내신의 전반적인 기초 개념들을 학습하고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과정은 교재, 과제, 테스트, 클리닉 이 네 가지가 순환해서 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교재에 관련된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보니까 국어 마인드 확립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쓰는 자체 교재가 되겠고요. 자, 이 교재는 이런 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능 마인드 확립 기본편 1편으로서 커리는 국어 영역 기본 개념의 이해와 적용. 자, 이것이 안에 있는 내용적 커리이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목표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즉 수능에서 필요한 그리고 내신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기본 개념들을 이 8주 과정 동안 익혀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교재는 뭐 이런 식으로 내용적인 것들이 담겨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내용적인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하고 나서는 문제를 풀어보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기본 문제와 응용 문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기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문법과 관련된 개념 속에서 우리 고등국어 교과서는 어떻게 이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가. 요거를 이제 기본 문제로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고등학교 내신 과정에 대한 선행 공부도 하고 학생들이 답을 직접 이렇게 이 부분은 사실 학생들이 답으로 써넣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써넣어야 될 부분을 제대로 써넣으면서 기본적인 빈칸 채우기 능력까지도 좀 향상시킬 것을 고려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본 문제를 넘어서게 되면 응용 문제가 나옵니다. 딱 봐도 보기가 길게 달려있고 이런 보기들의 내용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수능형 문제를 배우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개념을 배우면 그 개념이 내신적으로는 어떻게 쓰이는지 고등학교 교과서의 발췌 내용을 통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수능적으로는 어떻게 쓰이는지 요거는 이제 수능이나 고1, 2, 3 모의고사에 나왔던 우수 기출문항을 통해서 살펴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재에 관련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가시면 이제 과제로 가셔야 되겠죠.
자, 우리 과제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여기 보면 국풀국어 매주과제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글자가 좀 잘죠. 글자가 작아서 제대로 안 보이실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겨울 1번 아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겨울 첫 번째 교재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렇게 넘버링이 1번부터 해가지고 1월 1일까지 8번까지 책을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책을 받게 되는데 이 책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담겨 있는데요.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지금 실전학습의 문법은 이런 문제들이 수록이 돼 있답니다. 의문체계라는 문제가 수록이 돼 있다고 하네요. 자, 근데 이 의문체계 문제들을 보니까 옆에 정답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률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정답률이 84%라고 되어 있어요. 84%면 10명 중에 8명이 푼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죠. 이렇게 쉬운 문제도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47%, 49%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실제 수능에서 정답률이 60% 미만이면 어려운 문제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얘네들은 40%대의 정답률입니다. 그것도 고1 모의고사도 아니고 고2, 고3 모의고사라고 되어 있죠. 즉 아주 어려운 문항들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84%의 정답률이 나오는 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꼭 풀어봐야 될 만한 기본 문제가 수록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학생들이 어려워해서 답을 찾기 힘들어할 만한 문제들이 같이 수록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균형 있게 풀어나감으로써 지식도 익히고 응용력도 쌓아나가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부분으로 가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의고사 클리닉 파트입니다. 자, 이 파트는 말 그대로 실전 모의고사를 매주 하나씩 풀어보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국어 정규 수업이 보통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깔리는 편입니다. 그 시간에는 정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클리닉은 보통 주중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중에 학생들하고 저하고 개별적으로 좀 시간을 잡아서 학생이 학원을 방문해가지고 직접 모의고사를 같이 풀어보는 거죠. 그죠? 80분 동안 모의고사를 풀도록 하는 거고요. 100점 만점에 45문항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모의고사를 풀고 나면 당연히 이제 채점하고 오답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중시할 겁니다. 여기 고1 우수 모의고사 풀세트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자, 이 풀세트를 풀고 나면 이렇게 클리닉 모의고사 분석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입을 하게 될 거예요. 뭐 이름부터 해가지고 점수까지 기입을 하게 되고 전체적인 문제 풀이 순서는 어땠는지, 집중력을 유지했는지, 뭐 집중하지 못한 문제, 어려웠던 문제, 예상과는 답이 달랐던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각 파트, 소파트들 중에서 어디에 틀렸는지, 앞으로는 시험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기록할 수 있는 분석표를 드릴 겁니다. 이 분석표의 내용을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와 매주 상담을 진행할 거예요. 매주 상담을 진행하면서 모의고사 자체에 대한 적응력도 높이고 앞으로 모의고사를 계속해서 잘 풀어나가려면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같이 생각을 해나갈 겁니다. 이 과정이 예비 고1 과정 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자율적으로 참석을 하는 클리닉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참석을 좀 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부분으로 가시겠습니다. 다음 중간고사에서 마지막 단계, 1단계의 마지막 단계 수능 내신형 테스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완성이 되어 있는지 여기서 이제 개념을 배웠었죠. 그죠? 그 개념들이 완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형 테스트, 내신형 테스트, 서술형 테스트, 어휘 테스트 네 가지가 함께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개념을 서술형으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매주 부여되는 어휘 같은 것들을 제대로 암기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하나씩 점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단계에 관련된 설명이었고요. 1단계는 학교 배정 전 과정이기 때문에
수능 내신의 기초 개념을 쌓는 것에 집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단계로 가시겠습니다. 2단계는 1월 7일부터 3월 초까지입니다. 10주 동안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겪게 되실 겁니다. 자, 이 기간에는 모의고사 공부를 계속 해 나가야 하지만 배치고사에 대해서 슬슬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배치고사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뭐 보는 학교도 있고 보지 않는 학교도 있지만 보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을 써야 되죠.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사실 배치고사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덜 쓰는 편이긴 해요. 요즘은 예비 고1 과정 때 1학기 내신 선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치고사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배치고사라고 하는 한정된 범위 속에서 시험을 쳐보는 것들을 중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는 범위를 가지고서 내가 입학할 우리 친구들과 경쟁을 하는 거죠. 그죠? 한영고 친구들과 경쟁을 함으로써 나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배치고사 대비는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2단계부터는 1학기 내신 학습이 선행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1월 달이면 1월, 2월, 3월, 4월 4개월 뒤면 내신 시험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너무나 중요한 시험입니다. 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모든 걸 결정한다. 최상위권을 결정한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그런 말들 자체는 좀 많이 과장되어 있는 말이네요. 많이 과장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의 결과가 안 좋으면 우리 수능의 3대 요소, 정시, 교과, 비교과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교과 부분에서 좀 스크래치가 나긴 하는 겁니다. 사실. 그죠? 뭐 비교과 같은 경우나 학종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를 못 봤다 하더라도 뒤에 이렇게 만회가 가능하지만 우리 교과로만 들어가는 교과 수시의 교과 과정에서는 이 부분이 좀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 4개월 남은 시기부터 내신에 대한 선행 이것이 좀 필요하다라고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 자체는 우리 국어 마인드 확립 2라고 하는 교재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신과 수능의 개념들을 익혀나갈 거고요. 과제도 마찬가지로 국풀 과제의 두 번째 단계를 공부하시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리닉이 좀 많이 달라지죠? 클리닉 빨간색으로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배치고사와 내신 클리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배치고사 클리닉은 말 그대로 배치고사를 대비하는 클리닉입니다. 3개년 3월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클리닉이고요. 보통 배치고사들이 이 3개년간의 3월 모의고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을 범위로 선택해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신 대비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 문학 작품 클리닉이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 1학년 1학기 한영고 내신문학 전범위와 연계 지문을 우리가 살펴보고 배치고사 범위에서 3개년 모의고사나 문법과 같이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교재들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학교 내신 문학 작품입니다.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작품뿐만이 아니고 이 작품과 연계되는 다른 작품까지 살펴볼 겁니다. 사실 진짜 내신 기간이 되면 연계 지문까지 살펴보는 게 뭐 강사는 살펴보는데 학생들은 마음이 급해서 강사가 살펴본 부분을 제대로 자기 걸로 만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 단계부터 연계 지문까지 같이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와 같은 작품이 있다면 이 작품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작가의 다른 작품 혹은 작가는 다르지만 주제나 표현이 유사한 작품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부분으로 가보면 비문학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배치고사 범위입니다. 자, 배치고사는 3개년 모의고사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3개년 모의고사는 예비고일 때 워낙 강조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번씩은 이미 풀어봤습니다. 이미 풀어봤기 때문에 이 3개년 모의고사를 그대로 또 풀고
설명을 해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3개년 모의고사들을 다 이렇게 서술형 문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1번 단락을 읽고 우리가 꼭 찾아야만 하는 것들, 2번 단락을 읽고 꼭 찾아야만 하는 것들,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음으로 해서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는 습관도 기르고, 본문 속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이 지문의 객관식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됐구나 하는 출제자의 시선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한 장치. 그러면서 공부를 좀 더 심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배치고사 범위들을 하나하나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 2단계 기간에서의 클리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 이제 3단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계는 3월 중순부터 중간고사 직전일까지입니다. 7 혹은 8주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중간고사를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과정이 되겠죠. 자, 이때의 수업은 4단계로 지금 제가 형태를 보여드렸고요. 마지막 총정리 수업까지 있는 형태에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을 해서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자, 1단계 교재학습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교재학습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내신 클리닉에서 이 작품을 봤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즉 예비고1 내신 선행 때 한번 본 내용을 중간고사 기간에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계속 반복 숙달이 되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재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 교재 학습이 끝난 다음에는 당연히 숙제가 나가게 되겠죠. 자, 이 숙제 부분 보시면 숙제가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숙제가 1일차부터 5일차까지 좀 세부적으로 약간씩 다르게 나갑니다. 자, 월요일날 일요일에 수업을 들었다고 한다면 일요일에 수업을 듣고 그 다음 월요일에는 작품 2의 OX 문제, 그 다음 2일차에는 기본 문제, 3일차에는 심화 문제, 4일차는 외부 지문 연계, 5일차는 서술형 문제 이렇게 나가는데요.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1일차 OX 문제는 이런 식으로 1일차 OX 점검 문항이라고 들어가 있죠. 지문이 나와 있고 이 지문 속의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OX로 판별하게끔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친구들이 5가지 선택지 중에서 틀린 거 하나를 찾아라. 맞은 거 하나를 찾아라. 이렇게 하면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을 못 느낍니다. 하지만 틀린 걸 모두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면 사실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죠. OX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맞니 틀리니라는 걸 주변 다른 정보 없이 자기의 머릿속에서만 지식을 꺼내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 OX 문제를 풀다 보면 기본적으로 내가 작품에 대해서 이 정도를 알고 있구나라는 걸 좀 확실하게 캐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캐치하고서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2일차는 작품 기본 문항입니다. 이 기본 문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내신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지식들이 담겨 있는 선택지들, 이 선택지들을 제대로 골라낼 수 있는가라는 능력을 확인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3일차는 심화 문항입니다. 자, 심화 문항은 딱 봐도 뭐가 보입니까? 여기 보기가 보이고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보기가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이 보기가 주는 조건 혹은 보기가 주는 기준에 따라서 학생들이 작품의 내용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더 살펴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3일차까지가 끝나면 이제 작품의 기본적인 공부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4일차 외부 지문 연계 문제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작품이 있고 오른쪽에 보니까 보기가 있는데 보기에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작품이 하나 들어가 있죠. 이렇게 다른 작품하고 연결짓고 그 다른 작품과 우리가 배운 작품이 어떠한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술형 문항이 있는데요. 서술형 문항은 답지를 한번 이렇게 샘플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문제의 답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답지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채점 기준을 다 보여주는 답지를 구성을 해두었어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이 문항의 만점 몇 점인데 내가 푼 방식으로는 5점이겠구나, 2점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자가 진단을 좀 해볼 수 있도록 서술형 답지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일차부터 5일차까지 공부를 한다면 웬만큼 점수가 나올 것 같긴 해요. 그죠?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공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이 공부한 내용들이 무엇으로
수업 시간에 질문으로 또 이어져야 됩니다. 혹은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기에 양이 많다면 개별적으로라도 질문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 자기 걸로 만들어 가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의 용이함, 뭐 질문으로 인해서 사실 수업이 또 너무 루즈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매주 공부한 내용들을 질문표에 이렇게 써오게 합니다. 그 질문표를 써서 제출을 하면 제가 그걸 보고서 특정한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게 돼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고 미처 답변을 못 들은 내용, 학생이 궁금했지만 미처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학생하고 따로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드리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3단계 테스트입니다. 자, 테스트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배운 내용 몽땅 암기했는지 확인을 하는 단답형 테스트, 그 다음에 조건에 맞게 작성할 수 있는가라는 서술형 테스트, 그 다음 객관식 테스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단답형 테스트는 이런 식입니다. 말 그대로 빈칸이 뚫려 있고요. 빈칸을 채우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 빈칸이 초창기에 배울 때는 쪼매나게 나오지만 배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빈칸의 사이즈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빈칸이 점점점 커지면서 학생들이 쓸 것도 점점점 많아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학생들의 머릿속에 배운 내용이 통째로 들어가 있는가, 이걸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이 단답형 테스트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서술형 테스트가 있는데요. 자, 형태소 품사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빈 곳을 주고 이 빈 곳에 주어진 조건에 맞게 내용들을 넣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뭐 조건에 맞게 서술을 하게끔 쓰게끔 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서술형 테스트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객관식 테스트도 있겠죠. 배운 내용이 제대로 이해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 마무리하고요. 다음 수업 4단계 학생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학생들이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원래 사실 좀 더 많습니다. 좀 더 많은데 좀 기본적인 것들만 여기에다가 지금 실어두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쓸 수 없다는 점. 쓸 수 없는 것 정도가 아니고 아예 휴대폰이 제 눈에 보이면 안 됩니다. 저는 휴대폰이 우리 학생들 성적을 상승시키지 못하는, 혹은 성적을 하락시키는 주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 중에 휴대폰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요 점 하나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안 들고 왔어요, 숙제를 안 가지고 왔어요, 이런 것들 저는 절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책이 없으면 없는 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저도 이제 좀 순수했던 강사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사실 책을 복사해주고 잠깐만 기다려봐 이러고 수업 끊고서 나가가지고 복사도 해주고, 수업 끊는 게 미안하니까 안 들고 올 학생들을 예상해서 미리 복사를 해놓고, 이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점점 더 안 가져오게 되고 안 가져오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이걸 그만뒀더니 다들 가지고 오더라고요. 자기 책을 가지고 와서 자기 책에 공부하고 숙제를 안 하더라도 자기 책을 보여주면서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숙제를 했는데 놔두고 왔어요. 이런 것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매주의 수업을 그래도 생각하고 챙기고 다니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절대로 복사해주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 뭐 밑에 3, 4번은 뭐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겠죠. 그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숙제 채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 숙제에서 이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질문표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이 질문표라는 걸 제출하지 않으면 숙제에서 A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점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숙제 쭉 이렇게 채점을 하게 되고 여기서 C에서 F까지는 제 숙제 대상자가 됩니다. 뭐 남아서 하고 가든 뭐 아니면은 클리닉 시간에 와서 숙제를 하든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테스트 관련 사항입니다. 뭐 요거는 그냥 뭐 단순합니다. 테스트라고 하는 거 당연히 탈락하면 역시 재시험을 보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면 학생 관리 문자가 어떻게 발송되는지를 넣어 두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어머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 쭉
이런 것들이 가는구나 라는 정도를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만점이 몇 개였는데 최고 점수는 몇 개고 우리 학생은 몇 개이다 라는 것까지 문자로 간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다만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테스트의 특정 부분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추가 숙제를 통해서 좀 제공을 합니다. 그죠? 통과를 했기 때문에 뭐 남기거나 하기는 좀 그렇고 추가 숙제를 주고 그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 내 숙제, 시험 기록 전부 다 엑셀 파일로 다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학교 시험들이 어땠는지, 학교 내신 시험, 그리고 전국 단위 모의고사 이런 것들까지도 제가 성적을 다 봅니다. 성적을 다 보고서 기록 관리합니다. 그리고 생기부도 마찬가지로 뭐 굳이 저한테 안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제가 안 보지만 생기부를 좀 보여달라라고 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다 떼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생기부도 좀 어느 정도 관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이제 이 표 안에 너무 개인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개인 정보들을 다 쳐냈습니다. 정보들을 다 쳐내고 기본적인 것들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좀 정보가 어느 정도 쌓여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까지 쌓여있는 내용 중에서 일부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1학년 1학기 때의 국어 등급과 석차가 나와 있습니다. 이 친구는 1등급의 1등이네요. 152번 친구. 반면에 157번 친구는 1등급이면서 13등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 학생들에게 쭉 너 몇 점이니, 몇 등이니 라고 하는 걸 물어보거나 아니면 성적표를 보고서 정리를 했고요. 국어도 안 가르쳐 주는 애들, 요런 애들. 얘는 예전에 1학년 1학기 때는 1등급이었는데 2학기 때는 3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요런 친구들은 좀 부끄러우니까 석차까지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국어도 얘기 안 한다 그래가지고 결국 점수를 적어놓지는 못했습니다. 등수를 적어놓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니까 내신 1주차, 내신 2주차 이렇게 각 주차별로 학생들이 테스트에서는 숙제에서는 어떤 식의 결과를 받았는지, 테스트에서는 어떤 식의 결과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을 제가 3년 동안 학생이 다니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누적해서 쌓아두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학부모님들과 상담도 하고 학생의 진로 진학 상담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저희 수업의 5단계 총정리 수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미리 보는 중간고사라고 하는 걸 실시를 하고요. 자, 이 미리 보는 중간고사는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때 중요시 여겼던 점들 그리고 특정한 뭐 부교재가 들어간다면 그 부교재 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총합을 해가지고 가장 한영고의 시험에 가깝게 제 나름대로 예상을 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학생들에게 풀려보는 겁니다. 다만 목적은 한영고 시험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출제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풀어봄으로써 특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학생들이 막 긴장해가지고 막 청심환 먹고 들어가고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좀 난이도 높은 학교 시험과 유사한 시험을 통해서 한번 마음 좀 진정시키고 요 정도 문제 레벨을 풀었으니까 학교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잘 풀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하게끔 시험이 구성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한 장 요약표라는 게 있는데요. 이 한 장 요약표는 우리 친구들이 배운 내용들을 말 그대로 한 장, 뭐 요 정도 되는, 뭐 A3나 B4 정도 되는 요 정도 되는 종이에다가 다 때려 넣은 겁니다. 다 넣어가지고 핵심이 되는 것들을 그 한 장 속에서 제대로 좀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필기 정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내용, 그리고 지금까지 기출됐던 한영고 문제, 뭐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중요한 내용들, 중복되는 내용, 뭐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싹 다 담아놓은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책을 통해서 최종 정리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한영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한 저희 국풀학원의 답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요.
아직 사실 뭐 학교에 대해서 결정된 바도 없고 한영고가 제1지망이 아닌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한영고라는 학교가 제가 가르치고 수업을 해보니까 좋은 학교더라고요. 학생들이 좀 활기차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좀 향상심도 있는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모여 있다 보니 한영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사실 저한테도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이 한영고에 입학을 뭐 이 설명회를 보는 분들은 입학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겠죠, 그죠? 한영고에 입학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지금까지 설명의 내용 같이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